여러분이 어제 의류 수거함에 넣은 그 티셔츠, 필리핀 마닐라 어느 시장에서 지금 팔리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90% 이상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옷이 현지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중고 의류로 취급받으며 중국산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말레이시아 바이어들은 한국 중고 의류를 사기 위해 경기도 한 공장 앞에 줄을 서 있고, 인도 상인들은 한국에서 온 컨테이너를 기다리며 손꼽아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톤, 세계 5위 규모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옷이 누군가에겐 최고급 상품이 되는 이 기묘한 비즈니스 세계.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중고 의류가 해외에서 잘 팔리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중고 의류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산을 다 수입하는데 색상하고 패션 감각에서 한국산이 제일 만족스럽다고요.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중고 의류는 중국산보다 20에서 30% 비싸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품질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죠. 필리핀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브랜드 운동복이나 아우터는 현지에서 인기 최고거든요. 특히 유명 스포츠 브랜드 기능성 의류는 손상된 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들어오니까 빈티지 샵에서 제값 받고 팔립니다. 파키스탄 상인들도 한국 중고 의류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옷을 금방 바꾸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중동 지역도 빼놓을 수 없죠. 중동에서는 특히 여름옷 수요가 엄청납니다. 기온이 높아서 얇은 티셔츠나 반팔이 1년 내내 필요하거든요. 한국에서 한두 번 입고 버린 명품급 티셔츠가 중동 시장에서 새 옷처럼 팔리는 겁니다. 하루 평균 2개국에서 바이어들이 한국 수출업체를 찾아온다는 통계가 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의류 수거함은 무료일까요? 여기에 이 비즈니스의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류 수거함 하나 제작비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업체들이 기꺼이 무료로 설치해 주거든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의시설 생기고 관리비 부담도 없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수거함에서 모은 옷을 K구당 가격으로 사들여서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수출하는 거예요. 재활용 가능한 옷은 K구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수거 업체가 가져가고, 수출 업체는 이걸 다시 분류해서 해외로 팔아서 킬구당 100원에서 200원 마진을 남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수익이 장난 아니거든요. 일부 지자체는 아예 민간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의류 수거함 관리를 위탁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의류자원순환협회라는 N 민간업체한테 관리를 맡기고, 그 업체는 매년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죠. 2019년에는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은 조금 다릅니다. 수거한 옷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수익금을 아파트 주민들 위해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수거함 업체와 수출업체는 보통 다른 회사입니다. 수거 운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그걸 받아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수거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은 헌옷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수거 경쟁이 더 심해졌거든요.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업체는 많아지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중고 의류 수출의 전 과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치밀한 시스템이 보입니다. 먼저 전국 각지 의류 수거함에서 옷들이 모입니다. 하루에 한 업체가 수거하는 양이 15톤에서 20톤 사이예요. 한 달이면 450톤에서 600톤이죠. 트럭으로 실어 나르면 그 광경이 장관입니다. 경기도 광주나 고양 같은 곳에 대형 선별 작업장이 있습니다. 헌옷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걸 숙련된 작업자 100명에서 150명이 하루 종일 분류합니다. 130여 종으로 세세하게 나누거든요. 여름옷, 겨울옷, 티셔츠, 바지, 치마, 아우터, 운동복, 속옷, 신발, 가방까지 다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A급은 거의 새 것 같은 상태, B급은 약간 사용감 있지만 충분히 입을 만한 것, C급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눕니다. C급은 폐기 처분하거나 산업용 걸레로 쓰이죠. A급과 B급만 수출 대상입니다. 이 선별 과정에서 품질이 결정되니까 숙련된 눈썰미가 필수예요. 브랜드명 잘 알고 옷 상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중장년층 여성 인력이 주로 일합니다. 분류 끝나면 세탁 공정이 시작됩니다. 자동화된 대형 세탁기에서 살균하고 건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해외 바이어들이 믿고 삽니다. 한국 중고 의류가 중국산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철저한 세탁 살균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품질 관리를 확실히 하니까 현지에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세탁 끝난 옷들은 압축 포장됩니다. 100kg짜리 벨 BLE로 만드는데 여름옷 위주는 100kg, 두꺼운 겨울옷이나 이불은 80kg 단위로 압축해요. 유압 프레스로 꾹꾹 눌러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고 비닐로 단단하게 감습니다. 이렇게 해야 컨테이너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40피트 하이큐브 컨테이너에는 100kg 벨 기준으로 288개에서 292개가 들어갑니다. 한 컨테이너에 약 29톤 정도 되는 거죠. 20피트 컨테이너는 178개에서 132개 들어가고요. 대형 수출업체는 한 달에 40개에서 50개 컨테이너를 보냅니다. 계산해보면 월 1200톤에서 1500톤 수출하는 겁니다. 연간으로 치면 2,500톤이죠. 선적은 주로 인천항이나 부산항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는 배는 일주일에서 10일, 아프리카로 가면 45일 정도 걸려요. 중동은 20일에서 30일 사이고요. FOB 가격이나 CNF 가격으로 거래하는데 아프리카는 보통 FOB로 하고 동남아나 중동은 CNF로 해서 운임까지 포함한 견적을 줍니다. 이 비즈니스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수거 운반 업체가 수백 개 되고 수출 가공 업체만 100여 곳 추정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 추산이 그렇다고 하네요. 한 업체당 고용 인력이 평균 100명에서 150명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1만 명 이상이 이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50대에서 60대 여성 인력이 주로 선별 작업을 맡거든요. 체력적으로 무리 없고 꼼꼼함이 필요한 일이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월급도 최저임금 이상 받고 4대 보험 다 되니까 괜찮은 일자리예요. 어떤 업체는 중노년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한다는 걸 기업 이념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수출업체 대표들 얘기 들어보면 감동적입니다. 한 업체 대표는 힘든 이웃 돕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옷 없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이 사업 시작했대요. 지금은 연 매출 180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고 138명 고용하면서 매년 수익금 일부를 기부합니다. 돈도 벌고 사회 공헌도 하는 거죠. 최근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리클이나 차란 같은 스타트업은 앱으로 헌옷 수거 서비스를 합니다. 집 앞까지 와서 픽업해주거나 택배로 보내면 K구당 돈 쳐주는 시스템이에요. 중고의류 시장이 한국에서만 5조 원 규모이고 매년 30%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런 신규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해외 현지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국 중고의류 수출업체 공장엔 하루 평균 2개국에서 바이어가 찾아온다고 했죠.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앙골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계속 주문 들어와요. 32개국에 수출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니까요. 말레이시아 중고 시장에서 한국산은 프리미엄입니다. A급 티셔츠가 11링깃에서 25링깃에 팔리는데 우리 돈으로 3,500원에서 7,000원 정도예요. 현지 물가 생각하면 꽤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도 잘 팔립니다. 빈티지 제품은 희소성 때문에 더 비싸게 거래되고요. 80년대, 90년대 스타일 옷들이 빈티지 샵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2014년에 자국 의류산업 보호하려고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저렴한 중고옷 못 사니까 불만이 터졌어요. 결국 밀수로 들어오거나 인근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그쪽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수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세계 중고 의류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2022년에 244조 원 규모였는데 2028년엔 483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거의 2배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세계 5위 수출국입니다. 1위가 미국, 2위 영국, 3위 독일, 4위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5위거든요. 매년 30만 톤 수출하니까 그럴만하죠. 환경 측면에서도 이 비즈니스는 중요합니다. 옷의 60% 이상이 플라스틱인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자연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리거든요. 버리면 그대로 쓰레기가 되지만 수출해서 누가 다시 입으면 재활용되는 겁니다. 폐기물 감소 효과가 엄청나죠. 단추나 지퍼 같은 부자재 때문에 플라스틱 성분만 따로 분해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벌이라도 더 재사용하면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의류 제조 수입 회사들한테 처리 비용 부담시키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한국 중고의류 수출은 외화 획득 효과도 있습니다. 연간 30만 톤 수출하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업계 추정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래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버리면 쓰레기 처리 비용 들어가는데 수출하면 오히려 돈 되니까 일석두조죠.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에게도 도움됩니다. 새 옷 살 형편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산 중고 의류로 옷 해결하거든요. 품질 좋은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현지에서 고마워합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선 한국 중고 의류가 생필품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지 의류 산업을 망친다는 비판도 나와요. 값싼 중고 옷이 쏟아지니까 자국 봉제 공장이 타격받는다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수입 금지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옷이 필요하니까 복잡한 문제예요.
물론 일부 업체들의 품질 관리 소홀로 현지에서 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버려질 옷이 누군가의 필수품이 되고 환경도 지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외화도 벌어들이는 긍정적인 산업이죠. 세계 중고 의류 시장이 2028년까지 2배 성장한다면 한국 업체들도 함께 커질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의류 수거함에 넣는 옷이 필리핀 청년의 면접복이 될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 대학생의 데이트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기부가 지구 반대편에서 큰 의미가 되는 거죠. 버리는 옷 한 벌, 이젠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